고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내 어두니 고향 떠난 시대에 청춘만 울고 우평 같은 일내신세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포도나무 월봄도 푸르련만 호들기를 꺾어보던 그때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현대인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이들 고향을 떠나가지고 도시 문명에 젖어 있다 보니까 고향 생각을 잊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타향살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에 나온 타향살이는 김능인 작사, 손목인 작곡, 고복수 노래입니다. 원 제목은 타향입니다. 우선 이 노래가 나온 1934년을 전후한 상황을 보면은 일제 식민지 지하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했기 때문에 벌써 24년이나 흘렀으니까 식민지 경험이 상당히 초반하고 다르게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 계속 짙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1910년에 나라를 잃었을 때에 한국인들은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이라는 것이 가슴에 금방 그렇게 와 닿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 이런 걸 각종 걸 겪으면서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이라는 게 몸에 정말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바람에 자신의 정치 의사를 대변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헌병과 경찰은 좀 사람들을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을 전부 불령선인으로 불러가지고 퇴행과 가태료와 구속 등 법적 처벌을 해야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산미정상계획 등을 통해 농촌의 피폐가 일어났습니다. 아울러서 회사도 설립하려면 허가제를 하는 바람에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더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조센징이라 해가지고 2등 국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언론기관이 통제되고 우리말과 글이 사용이 제한됐으며 장시 개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려고 우리 선열들은 1919년에 3.1운동, 1926년에 60만세 운동,
1929년에 강주 학생의거를 일으켰습니다만도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래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소수의 선각자들은 만주나 시베리아나 중국 본토로 고향을 떠났고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수의 민족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 시베리아, 일본으로 갔습니다. 특히 1931년에 만주사변이 생기고 1932년에 계례 만주국이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가게 됐는데 이것은 그 넓은 만주에 항무지뿐이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만주 사람 이런 것들을 전부 그쪽에 많이 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억지로 가도록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주의 새 나라, 새 시대가 전개된다는 만주 유토피아가 막 강범위하게 유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만주에 가면 좀 살 길이 열리려나 그런 생각으로 만주들 많이 갔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반도에는 또 공장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취업하거나 또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한반도에 내에 있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뭐 저런 데 학교에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거나 아니면 일본 등에 학업을 잇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가 어쨌든 고향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방백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일제에 끌려들어서 끌려가게 되어가지고 어쨌든 고향을 자의반 가의반으로 고향을 많이들 떠났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1911년에 울산에서 고복수가 태어나가지고 교회 선교사한테서 음악을 배워가지고 음악의 특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침 조선일보 후원으로 1934년 콜롬비아 레코드사가 전조선 맹가수 선발 음악대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거기에 고복수는 부산 지역 예선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9개 도시에서 3명씩 모두 27명이 치른 본선에서 과제곡 비령과 자유곡 낙하함을 불러가지고 정일경 조검자에 의해서 3등으로 입선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을 보니까 클래식 우리 가곡으로 유명한 현재명 선생하고 엊그제 말씀드렸던 사회찬미회 불렀던 윤신덕의 동생 윤성덕이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더군요. 그런데 고복수는 사실 여기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찬밥 신세를 좀 면치 못했습니다. 정일경과 조금자는 노래도 취업을 하고 방송국에도 나갔는데 3등한 고복수는 녹음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흥행의 천재인 OK 레코드사의 이철 사장이 고복수의 능력을 알아보고 OK 레코드사로 스카웃됐습니다. 스카웃 하자마자 1934년 6월에 진주 출신 작곡가 손목인이 작곡한 노래를 전예작으로 지입했습니다. 앞면은 유랑극단의 배우로 신세를 슬프게 노래한 이은 애곡이고 그 뒷면에 타양이라는 노래가 실렸는데 이게 바로 타양살이입니다.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했습니다. 발매가 얼마 되지 않는데 5만 장이 팔렸다니까 엄청 팔렸죠. 이렇게 팔린 데에는 고복수의 구수한 목소리하고 기교 없는 순수한 창법이 대중들의 호감을 산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하니까 이제 고복수는 순회 악극단의 일원이 돼가지고 우리 조선 반도와 만주에서 공연을 했는데 만주 용정 공연 시에 부산 출신 30대 여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집 주소를 보여주면서 안부를 전해달라. 10년 전에 이게 용정으로 만주로 왔는데 남편은 죽고 고향 갈 차비도 없다 하면서 주소를 주길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분은 자살을 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이 노래를 부르면 전부 눈물 흘리면서 따라 부르고 또 이런 식으로 참 안타까운 일도 생겼답니다. 어쨌든 1934년에 타양살이로 성공을 거두자마자 1935년에 고복수는 또 사막의 한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하고 1937년 1월에는 짝사랑인이라는 노래도 불러가지고 크게 히트했습니다. 악새슬 피우는 가을인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 노래. 이 짝사랑은 보니까 일제 때 대중가요 작사가에 두 거봉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박영호고 한 사람은 조명암인데 이 박영호 작사 손목인 작곡입니다. 이 고복수는 1937년에 알뜰한 당신으로 데뷔해가지고 히트를 하고 있는 한금심하고 10살 차이가 나는데 1941년에 결혼했습니다. 두 분은 아마 반도 악극자라는 곳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백조 가극당 멤버로 활동을 하다가 고복수 씨가 6.25 때는 인민군에게 연행되다가 원산 근처에서 탈출을 했는데 국군을 보자마자 저 고복수입니다. 타양살이 하면서 외쳐가지고 구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육군 정훈공약대에서 군 위문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1957년에 은퇴 공연을 해가지고 그때 한 100여 명의 후배 가수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1959년에 영화 타양살이를 제작을 했는데 흥행에 실패해서 서적 외판원도 하고 또 동화예술학원을 열어가지고 이미자, 안정회 등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1972년 2월 달에 사망을 하셨고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할 때인 2001년에 그의 부인 한금심이 사망을 해서 제가 조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91년 10월 17일에 울산시 중구 울산동원 입구에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산 지 정말 오래돼서 타양살이가 어떤 때는 고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양이 고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고향이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그 고향을 떠올리면서 이 타양살이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타양살이 내태든가 손꼽아내 보니 고향 떠난 시대에
계신 채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포도나무 월봄도 푸르련만 호들기를 꺾어불던 그때는